개 맞나? 개 맞나? 개 맞나? 개 맞나? 개 맞나? 개 맞나? 갑니다. 예, 큐. 안녕하세요. 개 기자입니다. 개 만나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임채덕 화성시의원 재선 의원이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성시의회 8대 9대 의원을 지내고 있는 진안동, 병점 1동, 병점 2동의 지역구를 둔 화성시의회 임채덕 의원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와. 네, 안녕하세요. 화성시 의회 의원님 중에 제가 봤을 때 저의 기준으로 좀 핫한 의원 중에 한 분이신데 네. 어제는 또 기자회견도 하셨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짧게 시작해보면 네네. 총선을 앞두고 사실 화성시를 대상으로 관건 선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게 좀 저는 이슈가 됐다라고 보거든요. 좀 그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사실 이제 선거 때 되면 이제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선거를 대부분 전쟁으로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지고 이기느냐. 총성 없는 전쟁. 그럼요. 예, 총성 없는 전쟁이죠. 근데 사실 그 민감할 때 사실 그 민감한 부분들은 서로 좀 이렇게 피해야 되거나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시에서 이런 그 선거에 관련된 것들 이렇게 뭐 제재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선거법의 위반 소지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좀 발생이 돼서 이 부분은 좀 민감하지만 이야기를 좀 해서 좀 정정할 건 정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거의 기본적인 것들 사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남은 오늘부터 지금 이제 4월 10일 날 선거니까 한 보름 남았는데 하여튼 문제 없이 가려면 좀 잘못된 부분들은 좀 바로 잡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어제 그래서 기자회견을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유튜브 방송이나 라이브를 보시는 분들은 무슨 일이야? 라고 잘 모르시거든요. 그렇죠. 현수막, 정당 현수막, 총선 후보자에 나오는 후보의 현수막을 화성시에서 불법 현수막이라고 뗐다라는 게 사실 요지 아닙니까? 네, 그게 아마 그 제가 이제 확인한 부분으로는 3월 19일 날 오후 1시경에 최용근 그 국회의원 병이죠, 병의 그 국민의힘 후보로 최용근 후보가 공천을 받으셨는데 아마 그래서 아마 그 여러 가지 이제 정책에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각 지역별로 현수막을 개첩을 하셔서 아마 공약사항을 주민분들한테 이제 알리는 과정이었었던 것 같고요. 아마 그래서 그 관련된 특히 이제 그 현수막이 그 진안동 그 행정동은 진안동이고요. 법정동은 이제 능동 지역에 제일 현안 사항이 능일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부분이 있어요. 병점초 원래 이전 부지였던 작년에 데인가요? 이제 뭐 그렇게 얘기도 병점초 나왔었던... 이전을 하려고 이제 생각을 이제 그쪽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고요. 어찌됐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정책 현수막을 개첩을 했는데 그게 이제 돌연 이제 철거가 되는 바람에 그거를 조사를 하다 보니 이제 시에서 직접 공무원과 그 관련된 용역 업체가 와서 현수막을 제거를 하는 바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발단이 되었던 내용이죠. 그 관건 선거 화성시 그 말은 즉 화성시가 지금 총선에 개입을 했다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저희는 이제 그 정황상 그렇지 않겠느냐. 정확한 거는 이제 경찰에 고발이 됐기 때문에 이제 수사를 정확하게 해봐야지 결과가 나올 테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어찌됐든 간에 그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또 있었었고 또 현장에서 제거하는 그 CCTV 화면 자료도 저희가 확보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뭐 했느냐 안 했느냐는 사실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정황상으로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쨌든 국힘에서는 어제 25일자로 의회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화성시가 이제 관건 선거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화성시 입장에서는 그 현수막이 신고가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보니까 현수막을 걸 수 있는 뭐 3가지 요건 정도가 있더라고요. 뭐 불법 현수막에 해당해서 뭐 그걸 뗄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제 뭐랄까 어제도 대변을 기자회견 했었는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시에서 하는 부분들은 크게 이제 2가지가 위반 사항이다라는 거고요. 첫 번째 위반 사항은 그 현수막을 개첩을 하면 이게 높이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지상에서 2.5m. 예. 이 설치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좀 낮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설치 위반이다. 첫 번째가 그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 어린이 보호구역. 예. 여기에는 설치하는 게 위반이다. 그 사항이 사실 이렇게 이제 공문으로서 이제 네.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 2가지 해당 사항이 위반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네. 이제 불법 현수막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국민신문고로 접수가 됐기 때문에 예. 정당하게 이제 그 제거를 한 거다라고 이제 시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러면 이제 화성시에서는 뭐 정당하게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뭐 물론 이제 저는 공무원 분들은 법을 집행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본인들이 뭐 개인적으로 뭐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고 네네. 분명히 이제 근거에 의해서 모든 일은 다 처리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들은 사실 전후 사정을 좀 정확하게 좀 살펴봐 주시고 예. 충분하게 그거를 선거 기간에 네. 사실 이제 정책 현수막은 웬만하면 왜냐면 시민들이 알 권리를 위해서 충분하게 이제 개첩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 선거의 기간에는 그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끔 알 권리를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제 이런 부분으로 아주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날카롭게 그런 기준을 갖다가 대는 거는 너무 과도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정당하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후에 또 과정들도 저는 좀 문제가 있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 국민의힘 현수막이 떨어지고 거기에 민주당의 현수막이 똑같은 내용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가 된 이런 부분들이 있었었거든요. 그거는 누가 봐도 국민의힘의 선거 운동을 방해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저희가 이제 합리적으로 이제 추론을 한번 해보는 부분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민주당 쪽에 좀 이제 전화로 확인을 해본 결과 거기에서는 그 업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피해서 좀 다른 쪽에 좀 달았으면 좋겠다. 뭐 그래서 다른 쪽에 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듣긴 했었는데. 아니, 제가 이제 네. 어제 그 13시에 화성시 의회 대회의실에서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할 때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갔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걸어있던 현수막은 이제 저희 건 철거를 했으니까 철거해서 없었던 상태고 바로 건너서 거기도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는데 그 위에 이제 개첩이 되어 있는 거를 제가 확인하고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제가 이제 사진으로 보내드려서 아마 확인하시지 네네네, 않았을까. 맞아요. 예. 자료는 받았습니다. 지금 사실 뭐 시의회 의원분이시지만 의원 신분이시지만 네. 총선 때는 지역의 그런 후보분들 선거 운동도 같이 함께 하시잖아요. 아, 그럼요. 예. 예, 요즘에 그래서 엄청 바쁠 것 같은데 네. 총선 선거운동 전략이나 뭐 이런 건 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선거운동 전략도 전략이지만 사실 중요한 건 우리 화성이 인구가 이제 100만을 찍고 이제 계속 성장하고 있는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유권자분들, 우리 화성 시민분들이 이러한 그 100만 넘는 인구의 그 다양한 목소리를 예. 어떻게 일을 할 사람들, 사실 100만 인구라면은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정말 일 잘하는 후보를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후보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 유권자분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나. 사실 이제 거기에 초점을 하고 있는데 예전보다는 선거하는 방식이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이게 대면하는 선거운동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는
이렇게 1대1 대면보다는 예. 온라인이라든지 SNS라든지 뭐 이런 선거 전략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다가가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비대면 전략을 좀 더 사실 요즘에 이제 경기도 안 좋다 보니까 예. 이렇게 유권자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거리에 다녀보시지만 많은 분들이 유동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우리의 생각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유권자들한테 어떻게 전략을 전달을 할까 이런 데 포커스를 맞춰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화성 병지역의 이제 상대 후보가 지금 3선을 도전하시는 현역 국회의원 분이시라 좀 어려운 점도 좀 있을 거라고 예상이 좀 되네요. 예, 지금 여기는 우리 그 권칠승 의원님, 예. 화성병의 민주당의 권칠승 의원님은 이제 2010년도에 정치를 이곳에서 시작하셔서 도의원 2번, 그다음에 국회의원 2번, 또 그 장관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아주 뭐 정치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아주 월등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뭐 아마 여러 가지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의 또 네.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제 저희가 바라보는 건 화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가 이제 100만의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거주를 하다 보니까 사실 생각들도 다 다양하고요. 이게 한쪽의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이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사실 시가 또 이게 건강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동안 2010년도 이후에 정치 지형을 보면 사실 이제 한쪽 당에 이게 기울어져서 모든 것들이 사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다양한 목소리가 전달이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이제 불균형을 이번 기회에는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균형 감각을 맞춰서 시가 건전하게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 개인적인 소망이 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은 분들이 좀 지켜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 엄청 빨리 가네요, 오늘은. 그럼요. 왜 이렇게 빨리 가지? 다음에도 저도 자주 불러주셔서 이런 얘기 좀 많이 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실 2분 46초밖에 안 남아가지고, 그래도 이제 시의원님을 모셨으니까, 네. 아까 저희 시작하기 전에 화성병 이쪽 지역에서 14대? 네. 째 뭐 살고 계시다고 하셔가지고. 저희는 집이 옛날에 이게 능사리 독재울, 개나리. 지금 이제 센트럴파크 있는 데가 개나리 공원이 있죠. 예, 맞아요. 능사리의 개나리였고요. 그 다음에 손바닥 공원 있는 동네, 동탕 3동 있는 그쪽이 저희 동네예요. 독재울이라고 등동. 그리고 이제 네네. 이 병점 지역에서 저희가 14개째. 400년. 완전 토박이시네. 제가 이제 저희 동네 쪽에서는 아마 저희보다 그렇게 많이 산 와.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저희 이제 그 개만나에서 공식 질문이 있어요. 네. 나에게 화성이란? 뭐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나에게 화성이란 우리 조상이 살아왔고 예. 제가 현재 살고 있고 네. 저희 자식이 앞으로 미래에 살아갈 그런 희망의 도시다. 찐 고향이시네요. 그럼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네. 화성시 의정 활동에서 혹시 좀 기억에 남는 활동이 좀 있으실까요? 뭐 조례 제정이라던가 저는 인원 뭐 회견이라던가. 사실 8대 의회, 9대 의회 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어서 뭐 하나 꼽기가 사실 쉽지는 않고요. 네. 이제 중요한 건 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결국 우리 100만 시민들하고 눈높이를 맞춰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끔 하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고 목표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어려운 점들을 얼마나 시 집행부에다 의원들이 전달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그런 데 초점이고요. 뭐 거기에는 분명히 이제 사회적 약자부터 또 왜냐하면 사실 기본적인 경제 활동 구조가 우리 화성에서 또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어려운 부분들을 저희가 잘 찾아내고 우리 시하고 협조해서 그런 것들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오, 진짜 시간 빨리. 저희 오늘은 이제 네. 그 화성시에서 있었던 현수막 제거 사건을 좀 얘기를 들어봤고요. 다음번에 모실 때는 의회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 할 얘기가 많으시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된다. 저는 꼭 불러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사해 주시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